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뜻이죠. 네, 성공이라는 뜻이고, 그치? 근데 문맥상, 자, 성공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컨티뉴의 뜻이니까 얘고요. 그 다음, 자, 뭐 간단한 문법입니다. 네. 자, 문장 처음에 대시 오던, 문장 중간에 대시 오던, 대과 왓의 차이점은 똑같습니다. 대는 무조건 옆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 대시 정답이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면 왓이 정답이겠죠. 그치? 네, 아주 간단한 문법이에요. 대놓고 누구부터 출발, 동사부터 출발하니까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음으로 왓. 됐지? 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는 네,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표현이죠. 네, 지금은 다 맞춰야 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요렇게 vital. 됐지? 자, 사실 동일한 표현이 중복된다라는 건 그 지문에서 작가가 그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단어와 여기 요 단어가 사실은 완벽 동의어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 9번에 네. 네, 요 정도 표현 되겠죠. 그쵸? 네. 자, 지문 간단하게 볼게요. 1번 지문은, 자, 문화의 끊임없는 재생산이에요. 네, 문화의 끊임없는 재생산.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결국엔 우리가 아이디어를 뭐하는 것이, to make, 이해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행사에 대응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그 아이디어를 자꾸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네. 자, 그래서 결국 가장 인간 역사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건, 자, 이 글의 주제문이죠. 계속해서 뭐 했다? 변화했다. 아, 1번 지문은 결국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체인지 되는구나. 이 체인지란 단어를 총 4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체인지 하면 조금 촌스러운글이니까 뭐 트랜스폼으로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 재생산이라는 리쉐이브로도 표현했고, 결국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 아이디어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야. 근데 괜히 그냥 있어 보이게 쓴 것 뿐입니다. 1번 문장은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바뀐다. 자, 2번은 나무에 관련된 얘기인데 결국 나무가 엄청 중요해요. 그쵸? 네, 그래서 자, 요 정도는 수업 때도 요 정도는 좀 해석을 좀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만 첫 문장만 정확히 해석할게. 나무는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치?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 어떤 거, 나무 생산에 관련된 제한이 있다라는 거. 결국 나무가 무궁무진, 즉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나무도 계속 쓰다 보면 뭐가 돼? 언젠간 나무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발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무를 아껴 쓰자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쵸? 네. 근데 사람들이 자, 나무를 그냥 일반적으로 막 쓰다 보니까 언젠가 나무가 부족할 때가 딱 오면 그 순간 인간의 발전은 끝나겠다라는 약간 네거티브한 플로우입니다. 또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발전됐다? 인간 생활이 발전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나무의 부족이 결국엔 언젠가는 발생하겠죠. 그건 다시 말해 뭐를 막는 거야? 그렇지, 우리 인간의 발전을 막는 거다. 되셨죠? 네, 그래서 나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글입니다. 다음 지문. 자, 3번, 4번 채워보세요. 3번, 4번.
자, 채워보셨죠? 네. 혹시 못하신 분은 괜찮아. 같이 하면 되니까. 자, 간단한 문법. 컴마 옆에 누가 안 되죠? that은 안 되죠. 그치? 네. 자, 그 다음. 자, spend ing죠. 전치사는 in이 들어가는데, 근데 밑에는 on이거든? 왜죠? 여기는 왜 in이고 여기는 왜 on이죠? 장난질거리 치는 많은 문법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ing를 쓰는 경우엔 전치사 in은 생략도 돼. 쓰려면 in을 쓰든지 아니면 아예 안 쓰든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spend on ing라는 건 없어요. 반대로 spend가 ing가 아니라 일반 명사를 쓸 때는 뭐가 on을 써야 되는데 이때 on은 생략이 안 돼. 됐지? 이때 on은 생략이 안 돼. 그러면 자, 어떤 모양이 발생해? spend 옆에 일단 뭐 보통 돈 같은 거 나오죠? 뭐 돈이나 시간이나. 그리고 옆에 ing 형태는 가능하지만 자, 일반 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전치사 on을 써야 되는데 on은 생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명사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치? 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건 뭐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문법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ing니까 in, 여기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뭐다? 그렇죠. 요렇게 슈르르르 와세 걸리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on. 네. 자, 그 다음에 12번. 네. 서비스죠. 근데 s 붙여주셔야 되고요. 되셨죠? 그 다음 네. 자, 13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요런 단어고 14번도 중요한 단어예요. 필수어입니다. 네. 만연하다, 뭐 널리 퍼지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자, 요런 거 살짝 아이들 몰라. 그냥 뭐 본문을 정확히 외웠다면 상관없겠지만 사람이니까 까먹을 수 있잖아. 여기 왜 ing예요? 왜 동사원형 안 돼? 그렇지, 프로메이 to 구문이에요. 이때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요 단어 네. 그 다음 충분한, 많은 이라는 뜻의 ample. 그 다음 번성이라는 뜻의 prosper. 네, 됐죠? 자, 봅시다. 자, 생활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치? 예전에는 어떤 거에 포인트를 뒀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반드시 필요한 물품에서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단순한 프로덕트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뭘로 전환이 됐다? 이제 서비스에 대한 개념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품으로부터 서비스의 변화가 됐다라는 건데 뭐 때문에? 향상 때문에 먹고 살만하니까. 즉 요걸 간단하게 서머리하면 제품은 무슨 개념이야? 유형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형의 개념이니까 피지컬의 개념이고, 서비스라는 건 무슨 개념이야? 안 보이는 거야. 사실 보이진 않아. 그치? 우리가 뭐 TV, 컴퓨터, 화장실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뭐 테라피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건 무형의 추상적인, 그래서 abstract의 개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먹고 살만 하니까 유형에서 무형으로 변환이 됐다. 그 다음에 뭐 중간 부분은 유형에 대한 이그젬플. 마지막 부분은 무형에 대한 이그젬플.
되셨죠? 네. 자, 그다음. 자, 일반 시민들도 예전에는 무조건 과학자들, 즉 전문가들만 우리가 과학에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과학에 뭐를 할 수 있다? 그래,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게 여기 네. 자, 여전히 수학은 요렇게 천재 영역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부분 부정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즉, 이 글은 전체적으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반인들도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경중이 이제 중간으로 낮아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되셨죠? 됐지. 네. 근데 결국엔 일반 시민들이 과학에 참여해서 과학에 기여하는 거에 작가는 당연히 뭐라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 자, 번창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됐죠? 되셨죠? 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과학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학이겠죠. 다음. 자, 5번, 6번 채워보세요. 영어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뀐 거 아시죠? 이제 영어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근데 영어는 잘 안 느는 과목인 것 같아도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요. 지금 고3은 불쌍해졌지. 그거 알아요? 사건 터진 거? 지금 교육청에 막 시위하고 난리 났던데.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어는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아, 내가 다른 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네, 영어 때문에 발목 잡혀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영어 계속해서 신경 쓰세요. 대학을 못 가, 진짜. 뭔데요? 이게 원래 내신을 잘 너희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만 사실 수시가 안 되니까 정시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치? 충분히 내가 쌤이 지금 10년 넘게 강의했어. 별의별 애들 다 왔는데 내가 충분히 수시로 갈 수 있는데 정시를 하는 학생은 없거든. 근데 수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정시로 돌려봤는데 근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약간 뭐 우습게 봤다기보다는 그래 영어는 요 정도만 해도 그래도 1, 2 나오니까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평균적으로 다 1, 2 찍어서 나는 뭐 좋은 대학을 가겠다 라는 게 거의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다 생각인데 사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됐어요. 1등급 영어 1등급 모고 6월달 1등급이 4%밖에 안 돼. 수험생 중에 4%. 그러니까 무슨 쉽게 얘기하면 영어 이 정도면 모고 1등급 못해도 2등급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영어가 막 한 4, 5 뜨게 생긴 거야.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래? 그렇다면 나는 영어를 다시 또 우습게 보지 말아야겠다. 영어를 신경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3달밖에 안 남았잖아. 고3은. 그치? 3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3달 동안 뒤집기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난 거지. 아이 뭘 직신이에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세요. 네, 자 봅시다. 자, 월 19번부터 먼저 볼게요. 19번 중요한 단어죠. 주름이라는 뜻입니다. wrinkle. 네. 자, 그 다음 자, 월스도 받고 월씨도 받고 월스와일도 받는데 자, ing 쓰기 때문에 여기는 월스예요. 월씨는 아니야. 월씨는 옆에 뭐를 붙여야 돼? ing 쓰려면 저기서 오브 붙여야 돼. 그치? 됐죠? 그 다음 자, 여기는 help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help는 목적격보 뭐 되죠? 동사 원형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죠. 그치? ing만 안 됩니다. 네. 되셨죠? 그 다음 자 23번 네 중요한 단어죠. 네. 되셨죠? 그 다음에 24번은 이제 의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장난칠 수 있는 부분 됐죠? 자 5번 지문은 지문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한 부분입니다. 뭐다? 내가 예를 들어 여행을 3월 이건 그냥 3일날 가. 하지만 내가 행복한 시점은 언제다? 이거보다 이전이죠. 그치? 설렌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지나간 사건보다 앞으로 다가올 사건, 즉 다가올 사건이라는 건 미래 개념이지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게 나에게 뭐를 준다? 흥분과 설렘을 준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는 자, 불완전한 정보 집합이 호기심을 만족하고 자극하고 만족시킨다는 거는 이건 반대로 우리가 아직은 뭐하니까 don't know 모르니까 그렇다면 저게 뭐지? 라고 뭐가 생겨?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딱 뭐야 이거 알잖아 라고 하면 더 이상 뭐가 생기지 않아? 호기심이 생기지 않고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네. 됐니? 다음 페이지. 자, 7번, 8번 해보세요. 7번, 8번. 네. 자, 해볼게. 자, 이거는 무슨 뜻이죠? 네. 무언가 이상학적인. 네. 그치? 그 다음, 핵심 키워드 단어죠?
여기에 뭐한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한다. 그죠? 네. 그런데 그걸 뭐를 사용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는 요런 뜻이고 29번은 지지자가 아니라 반대자란 개념이고 됐죠? 네. 그리고 여기 not to 주의하시고 당연히 뭐다? 요렇게. 네. 자, 요거는 그냥 먼저 설명할게요. 이 지문은 사회적 정의의 기능적 모호함이 갖는 정치적 이익이란 말을 쉽게 얘기해서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야. 스피시픽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누가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 특정 사람을 얘기해서 뭐 이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00만 원을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뭐가 생겨? 문제점이 생기죠. 그치? 근데 그냥 뭐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정치에서 일부러 어떻게 말하는 거야? 사회 정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없다? 네거티브 플로우가 없죠. 그치? 나중에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통 사회 정의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어떤 거 다목적 정당화 그치? 다목적 정당화 아까 얘기했던 그냥 용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도움이 된다? 정치에서 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됐지? 그래서 특정 범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 자, 이거는 너무 쉬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뭐 국가가 그냥 개인보다 높다. 그치? 네, 이건 별 질문 없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답만 같이 맞춰 볼게요. 자, 어바이드고요.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단어 fake죠. 그 다음 자 after, before 네 before고요. 됐지. 네, 그 다음에 smaller, greater, greater 네 국가가 훨씬 더 높다. 됐죠? 네. 즉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국가가 개인보다 무슨 개념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다. 네. 자, 그 다음에 4강 마지막이에요. 9번, 10번 해보세요. 9번, 10번.
자, 볼게요. 자, 35번. 네,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 36번. 네, 테크니컬. 그 다음 조금 문장이 긴데 여기에 걸리는 주어는 누구죠? 문장 분석해볼까? 여기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주어. 네. 자, 전명구, 관계사절, 어디, 컴마, 삽입. 그러면 결국 큰 가로 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냥 다 수식어구죠. 그치? 그럼 아까 주어 누구였어? 콘클루전이니까 됐지? 네, 그래서 이 정도 스위치는 이제 좀 가볍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8번. 네,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의 네, 미적이라는 뜻이죠. 미적. 그래서 네, 에스테릭. 네. 자, 이 질문도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이게 약간 실수할 수 있어. 얼핏 보면 얼굴 잘생긴 차은우가 알고 보니까 성대 출신이야. 공부도 잘해. 알고 보니까 키도 180이 넘어. 심지어 어떤 영상 보니까 농구도 잘해. 아,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지문이야. 이런 지문인데 알겠어요? 이런 지문이야. 이런 지문인데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다 잘한다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잘하는 애가 다 잘한다는데 어떤 거야? 이거 이게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일치불이치 같은 것 중에서 지금 과학자가 어떤 미적인 감각과 관련된 걸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것도 다 잘한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미적 감각과는 조금 상관없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뭐가 있죠? 뭐 스포츠 플레이어라는 표현은 없어. 알겠니? 운동선수는 미적 감각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댄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이것도 뭔가 피지컬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댄서는 무용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축구선수나 농구선수처럼 그냥 무조건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됐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다? 미적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미적 감각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욱더 그 성과를 모할 가능성이 높아 과학자로서의 업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그젬플 증거로서 뭐가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미적 감각이 높더라. 그럼 다시 말해서 미적 감각이 낮다면 과학자로서 어디까지는 못 간다? Successful Expert까지는 못 간다는 거지. 이해되죠? 네, 그 개념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4강 10번 39번은 네, 요런 표현이고요. 혼동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40번은 after. 네. 그 다음에 자 41번 아까 나왔던 정당화하다. 네. 애매모호하게 말해서 정치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정당화시킨다. 네, 동일한 뜻입니다. justify. 됐지. 네. 자, 요 지문은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추상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요거만 조금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할게. 자, 잘 들어. 의식적인 결정이 먼저 요거 일단 키워드고 됐니? 그러면 자, 만약 내가 당신에게 손가락을 올리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당신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결국엔 올리지 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but 이하부터인데 사실 당신의 뇌가 이미 뭐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 그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결정에 도달하겠다고 생각한 시점은 이미 뭐하기 전에 뇌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후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가 먼저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뇌가 야 손가락 올려 이게 먼저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죠? 됐죠? 네. 그래서 결국 의식적인 결정보다 선행하는 행동 먼저 행동이 앞선다 라는 포인트예요. 자 5강 볼게요. 자 5강은 네 조금 빨리 풀겠습니다. 자, 5강 1번은 의미 매칭이에요. 그치? 의미 매칭. 네. 의미 매칭이라는 건 결국엔 포인트가 뭐다? 여기죠. 언제부터 배워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되셨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그치? 네, 미리 배워야 그게 나중에 합쳐져서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했다를 초등학교 때 다 이건 이런 단어고 이건 이런 단어고 이건 이런 단어고 이건 이런 단어에서 이게 조합하면 이런 뜻이 되는구나라고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오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줄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치? 자, 밑에 자, 기계론적 이거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 요거 보면 돼. 그래서 쌤이 여기다 쉽게 정리해놨어. 자, 모든 자연은 결국엔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아. 그치? 물리 지배 법칙을 받아. 그런데 우리의 신체 기관도 뭐다? 요런 거 무생물 메커니즘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던 2000년대 그리스의 생각을 대체했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신체 기관도 물리 법칙을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시계화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즉 사람의 신체도 뭐일 수 있다? 기계처럼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바디도 뭐와 비슷하다는 거야. 머신 기계와 비슷하다는 거죠. 됐죠? 됐지. 네. 그래서 자, but 이하가 중요하니까 결국 작가는 이거에 관련돼서 찬성하다 반대한다 이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야? 요런 표현을 사용한 거지. 그리고 요런 표현을 한 거지. 그치? 네. 브레이언트 썼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의 위기. 자, 지구가 아파요. 네. 당연히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매우 부정적인 플로우입니다. 됐죠? 네. 근데 결국 기후 변화가 되면 특히 어디에서 열대 지방에서 문제가 되는데 자꾸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 결국에 뭐 할 수 있다? 나중에 훨씬 더 뭐가 될 수 있다? 그래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이런 건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다루던 부분이죠. 지구 온난화, 그치? 네, 지구 온난화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 네. 자, 여기 보시면 수치심은 파괴적, 죄책감은 건설적. 그쵸? 했니? 네. 그래서 결국 나쁜 사람, 나쁜 감정이 얼마나 뭐가 일반화돼 있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 문장만 해석할게. 자, 죄책감은 행동에 좁게 포커스를 맞추는 반면에 얘는 누구한테 맞춰? 사람 전체에 맞추는 거죠. 그쵸? 즉 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나는 나쁜 행동을 했어. 이게 행위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의 패러프레이징은 뭐를 의미하죠? 그래, guilt. 됐지?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니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person에 맞추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다? shame. 됐죠? 되셨죠? 네. 근데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 행동을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면 이건 잘못된 행동이니까 나는 다음부터 이 행동을 안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끝났어.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쓰레기가 금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작가는 사실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명확하게 내리진 않았지만 그나마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쌤이 여기다 해줬던 파괴적, 건설적 그나마 죄책감을 조금 더 괜찮게 보는 거죠. 그치? 됐죠? 네. 됐니? 다음 네. 자, 이거는 너무 쉬웠죠? 그치? 과학과 기술이 모여야 된다. 발전이 당연히 돼야 돼. 네. 이게 무조건 so 굿이죠. 됐지? 그래서 요 질문은 첫 번째 플로우부터 마지막 플로우까지 사실 내용 크게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but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는데 전체적인 내용 플로우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치? 약간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는 건 누구에게? 그래 지금 당장 우리보다는 앞으로 누구에게? 쪼로로로로로로 생활 수준을 높여줘. 그치? 누구에게? 앞으로 유엔한테. 즉 과학이 발전한다면 결국 미래 세대한테 앞으로도 더 좋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되셨죠? 네. 됐지? 자, 그 다음 참여자 관찰의 이점. 네, 참여자 관찰의 이점. 이거 당연히 이것도 너무나 좋죠. 그치? 칭찬이야 계속. 근데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요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요 부분 네. 이거 저번 총괄 때 너네 총괄 봤냐? 저번 총괄? 이거 맞춘 사람? 맞춘 사람? 기억이 안 나? 이게 동일한 표현 고르는 건데 쌤이 어떻게 냈냐면 여기를 exaggerate로 냈어. 그럼 exaggerate도 무슨 뜻이야? 과장하다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overstate 무슨 뜻이야? 과장하다야. 과장하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exaggerate 들어가면 안 돼요. 왜죠? 왜일까? 야, 우리 반은 내가 설명했잖아. 왜지? 습득책에 나와 있어 이건. 캔나투 구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동의어도 어떤 구문에 쓰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데가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글로 따졌을 때 세계랑 세상이랑 똑같은 단어지. 그치? 하지만 우리가 어머나 세상이라 그러지 어머나 세계라고 안 그러잖아. 그런 얘기야. 즉 exaggerate와 overstate가 똑같은 표현이지만 여기는 exaggerate가 안 된다고. 그런 구문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는 스특에 나와 있는 구문이다. 그러면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이 value가 굉장히 so good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가치가 받는 게 뭔데? 예, 참여자 관찰. 됐죠? 그러면 참여자 관찰이 좋은 건데 그럼 이걸 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참여자 관찰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목표가 이거죠.
여기 마지막 글은 이거에 관련된 목표야. 그럼 이걸 해서 뭐를 이룰 수 있는데 얘와 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고정관념과 편협함을 없앨 수 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5강 7번. 네, 독점 기술. 자, 이거는 센반 애들은 뭐 경제학 지문 모의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해 줬는데, 독점 기술은 누구한테 좋은 거야? 독점하면? 가격이 올라가, 낮아져, 독점하면? 그렇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독점은. 이건 상식이야.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빵집이 10개야. 그럼 독점이 아니지. 그럼 다 경쟁이 붙지. 근데 1번부터 9번까지 빵집은 빵 하나에 3,000원에 파는데 10번 빵집이 미쳐가지고 10,000원에 팔어. 그럼 그 빵 사 먹어 안 사 먹어? 안 사 먹잖아. 이해돼? 근데 우리 동네 빵집은 하나밖에 없어. 다른 동네 빵집 가려면 한 30km 가야 돼. 근데 그 30km 간 빵집은 10,000원인데 이 빵집은 15,000원에도 팔린다는 거죠. 왜? 30km 가가지고 기름값 계산하면 이게 더 쌌다는 얘기거든. 즉 독점을 한다는 건 누구한테 좋은 거야? 커스터머한테 좋은 게 아니라 프로바이더한테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반대로 소비자들한테 좋은 걸 뭐라고 하죠? 모노폴리는 빵집 주인한테 좋은 거고, 그러면 그 빵을 사 먹는 소비자들한테 좋은 개념은 뭐죠? 경제학 개념으로 모고에 많이 나와. 제로 썸.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제로 썸. 은행에서 관련된 얘기인데, A은행과 있고 B은행이 있는데 A은행의 고객이 100명이고 B은행의 고객이 100명이었는데 쉽게 얘기할게. A은행이 원래 주 5였어. B은행도 주 5였어. 근데 A은행이 의욕이 앞서가지고 손님도 끌어모으려고 주 6을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20명의 고객이 일로 갔어. 그럼 얘네 뭐야? 80명밖에 안 되지. 손해지.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 저 새끼들 상도가 어긋나네? 그러면 우리도 주 6을 해야지. 그래서 얘네도 주 6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던 20명의 잠정적 고객들이 도로 다시 글로 가. 그러면 이게 제로섬이야. 뭐냐면 사실 놓고 봤을 때 고객 수는 뭐야? 예를 들어 한 명의 고객한테 10,000원씩 받는다고 쳤을 때 100명의 고객이면 얘는 10만원 벌고 얘는 10만원 벌잖아. 맞지? 100만원 벌고 100만원 벌잖아. 맞지? 이해돼? 즉 은행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똑같은데 오히려 뭐다? 고객들만 좋은 거지. 왜? 주 6으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나 토요일날 은행을 못 갔는데 나 토요일날 갈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얘네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똑같은데 오히려 더 손해지.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업했는데 토요일도 영업하면 토요일날 인건비 줘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네, 이게 제로섬이에요. 그래서 자, 독점은 누구한테 좋은 거다? 경제적인 용어로는 당연히 제공자한테, 빵집 주인한테 좋은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독점은 가격을 당연히 높이냐 낮추냐 이거의 포인트야. 됐지?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 엘리트들이. 즉 쉽게 하면 독점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됐어? 가격이 올라갔는데 누가? 엘리트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엘리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된다?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쵸? 네. 되셨죠? 됐니? 네. 이걸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결국 여기에서 독점에 대한 개념은 뭐야? 뭐 어쩌고 있는데 뭐 결국은 언어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예시로 글쓰기를 한 거잖아. 이해되죠? 글쓰기. 됐니? 얘들아, 언어는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여태까지 가진 자들의 힘이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세종대왕님이 우리의 글을 만드신 거잖아. 그치? 됐니?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옛날에는 글을 모르면 과거도 못 봤잖아.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8번. 네. 요거는 쉬워요. 그치? 네. 요건 쉬워. 쉽게 얘기하면 50억짜리 집에 사는 애가 100억짜리 집을 꿈꾸겠지만 100억짜리 집을 사는 애는 100억짜리 꿈꿔 안 꿈꿔? 안 꿈꿔. 알겠습니까? 내가 자주 경험해보지 못해야 특별한 거야. 알겠습니까? 내주 자주 경험해보지 못해야 특별한 거다. 즉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드림인 거지. 예를 들어 너희의 목표가 뭐야? 저희 스카이 가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왜 꿈은 크게 가죠. 자, 이미 서울대 갔어. 근데 서울대 가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못 갔기 때문에 서울대가 목표인 거잖아. 이상적인 날이라는 건 내가 그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상적인 날이 일상이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건 일상은 뭐다? 아무리 내가 처음에 드림으로 꿈꿔도 결국엔 내가 이걸 커먼화하면 더 이상 뭐가 아니야?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됐니? 서울대 가는 게 목표였어? 나 진짜 서울대 갔어. 그러면 서울대 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지. 간단하죠? 됐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5강 마지막 지문. 네, 요거 포인트죠. 우수한. 그치? 네.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뭐 했다? 인류가 살아남았다. 알겠습니까? 인류가 살아남았다. 결국 유전이라는 게 랜덤하게 연결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결국 귀가 없거나 이상한 건 불리한 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 보존이 안 돼. 이해되시죠? 보존이 안 돼. 됐니?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를 했기 때문에 우월한 유전자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는 자꾸 삭제, disappear 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강. 자, 10분 쉬자. 네.